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캐치 작성 명령과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 원형 패턴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슬롯 명령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스케치 예제 5번을 작성하면서 원형 패턴과 슬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예제 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좀 설계 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외부에 이제 톱니바퀴 형태가 나오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톱니바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기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계 쪽을 굳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대략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이빨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자, 기어라는 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듈과 Z예요. 자, M은 모듈이라고 하고 Z는 이제 이수라고 합니다. 이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건 바로 예상이 가시겠죠. 톱니바퀴를 구성하는 이빨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60도 뺑 둘러서 몇 개의 이빨이 존재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자, 모듈은 이빨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치수는 1이에요. 1. 1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치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모듈이 지금 4라고 써 있는데 기본 치수의 4배가 되는 크기의 이빨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 값이 커지면 이빨이 커지고 작아지면 이빨이 작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 104라고 써져 있는 요 치수인데 여기 있는 요 중심선에 해당하는 이제 원의 지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원을 피치원이라고 합니다. 피치원의 값은 모듈 값과 그 다음에 Z 값을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26 해서 104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어의 전체적인 크기를 정해주는 이제 기준 치수가 되는 거죠. 자, 피치원이 있으면 이게 원이 2개가 더 생깁니다. 자, 상부에 지금 이빨의 모양에 의해서 잘려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쭉 이어지는 원이에요. 그리고 하부에도 여기 쭉 이어지는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원을 이끝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원을 이뿌리원이라고 하고요. 자, 이끝원 경우는 피치원을 기준으로 상부로 4mm라고 되어 있는데 모듈만큼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반지름으로 피치원보다 모듈만큼 더 큰 원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뿌리원으로 이제 간격이 5m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듈에다가 곱하기 1.25를 한 값입니다. 그래서 4에다가 1.25를 곱해서 값이 5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이 반지름이 더 작다. 피치원보다. 그게 이뿌리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고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제 저희도 도면 작업을 할 거니까 거기에서 다뤄지긴 할 겁니다. 저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상세도죠. 지금 저 이빨에 대한 세세적인 치수를 기입하기에는 형태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쪽에 상세 A 해서 좀 확대된 그림을 갖다 놓고 세부적인 치수들을 기입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기어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내부에 보면 이렇게 원형 구멍이 아니라 좀 한쪽으로 길게 째져 있는 형태의 구멍, 이제 일반적으로 슬롯이라고 합니다. 자, 슬롯이라는 용어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스케치 작성 명령을 배울 때 슬롯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건너뛰고 뒤에 가서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저 슬롯들을 그려가면서 그 명령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퓨전 360으로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를 작성해야 되니까 툴바에 있는 작성 패널에 와서 스케치 작성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작성할 평면으로는 정면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치 1부터 기준이 되니까 피치 1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서 피치 1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 패널에 있는 중심지를 1 선택하고요.
원의 중심점이 원점이죠. 그래서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드래그해서 피치1의 지름이 104니까 104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피치1은 저 이빨의 형태에 관련된 선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어의 형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단 기어의 기준이 되는 치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피치1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조적인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참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인 구성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예제 도면에는 중심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얘도 중심선으로 바꾸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 종류에서 중심선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퓨전 360의 중심선은 직선의 형태에만 중심선을 적용할 수 있지 원형에단 적용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성선으로 적용해줘야 됩니다. 자, 선 종류의 구성을 클릭해서 구성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보다 이제 큰 원, 자, 이 끝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뿌리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간격은 반지름으로 해서 이 끝원은 4mm 바깥으로, 그리고 이 뿌리원은 안쪽으로 5mm가 간격이 띄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간격 띄우기를 실행해야겠네요. 자,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자, 피치1을 선택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지금 빨간색 링이 기존에 우리 참조선으로 그려놓은 피치1에서 바깥쪽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값이 플러스 값으로 써있네요. 즉, 저 원을 기준으로 바깥쪽이 지금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바깥쪽으로 4mm니까 여기다가 4를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저렇게 4mm가 떨어진 원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간격 띄우기를 해서 다시 한번 피치1 중간에 있는 구성선으로 되어 있는 선을 선택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바깥쪽이 플러스 값입니다. 근데 우린 이번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절자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들이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요. 즉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mm를 입력을 하겠죠. 엔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끝원, 그 다음에 이 뿌리원, 그리고 피치원이 생성이 됐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상세도의 세부적인 이빨 모양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치수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해주려면 일단 정중앙에 수직한 중심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중심선으로부터 나오니까, 자, 선을 먼저 작성을 할게요. 작성 패널에 있는 선 명령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원의 중심을 클릭하고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오는데 원에 딱 만나서 끝나지 않고 충분히 길게 바깥쪽으로 빼주겠습니다. 충분히 길게 빼서 클릭. 자, 일단은 지금은 이 선에다가 뭐 구성선이니 중심선이니 뭐 그런 건 적용해주지 않고요. 이 선을 가지고 추가적인 치수들을 정의한 이후에 좀 조정을 해주죠. 자, 여기를 좀 이빨 그려지는 쪽을 좀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마우스 휠을 돌리셔서 자,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포인트가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3.14 중간에 있는 선에서부터 3.14mm 떨어진 곳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요 피치1에 있는 점이에요. 자, 그럼 점이 하나 필요하니까 작성 확장하고요. 자, 점 선택해서 자, 이 점이 이 피치1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1에 갖다 댔을 때 X 표시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4라는 치수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스케치 치수 클릭해주고 자, 여기서 선을 선택하고 수직선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위로 쭉 빼서 자, 아무 데나 원하는 데다 클릭해주고 3.14만큼 떨어져 있다. 입력해주고 엔터. 자, 그래서 요 피치1에 있는 점이 하나 나왔고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요 하부에도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1mm만큼 오른쪽으로 더 와서 자, 그래서 작성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자, 이번엔 이 뿌리원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X 표시가 나왔을 때 클릭하면 이 원 위에 점이 놓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치수 클릭해주고 자, 요 점 클릭, 그 다음에 요 점 클릭하는데 점 2개를 선택했으니까 이때는 마우스 컨트롤 잘 하셔야겠죠. 자, 대각으로 이렇게 빼시면 요 사이 거리, 그다음에 수평하게 이렇게 빼시면 수직 거리, 그 다음에 위로 길게 빼시면 수평 거리.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수평 거리니까 위로 길게 뺀 상태에서 클릭해서 열어놓고 자, 여기가 1mm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작성해서 점하고 이번에 있는 점은 여기 이 끝원 위에 있겠죠. 이 끝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X 표시 나왔을 때 클릭 해주시고 마찬가지 스케치 치수 클릭해 준 다음에 자, 요 점에서부터 자,
자, 요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자, 위로 쭉 빼서 클릭해주고 몇 미리? 2mm라고 돼 있죠. 2mm.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만들어진 점 3개를 이용을 해서 홀을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빨의 모양을 그려주는 게 정확하게 기어 이빨 모양이 저렇게 생기진 않아요. 저건 이제 약식으로 그려주는 거고, 원칙적으로 기어 이빨을 그릴 때는 인벌루트 곡선 아니면 사이클론 곡선 뭐 그런 이제 좀 복잡한 곡선을 사용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건 전문적인 기어 제작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저희는 약식으로 스케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 3점을 이용해서 홀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을 이용해서 홀을 작성할 거니까 자, 작성 패널에 있는 호에서 3점 홀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3점 호 클릭. 자, 3.5 이용하실 때 2D CAD 쓰시던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2D CAD에서 한 방식대로 하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아니면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순서대로지만 3D CAD에서 사용되는 홀은 좀 다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딘지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처음 여기 찍었으면 두 번째는 반대쪽 끝. 그리고 가운데가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요 세 번째 점이 요 점이 되겠죠. 자, 요 점 갖다 댔을 때 저렇게 사각기호가 나오면 클릭. 자, 그러면 이빨의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반대쪽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수직선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로 길게 빠져나가 있는 선은 잘라줄게요. 자, 자르기 해준 다음에 자, 위에 빠져나간 건 클릭해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이제 형상선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자, 얘는 예제에 있는 대로 중심선으로 해주고 싶으면 중심선으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구성선으로 해줘도 되고 중심선으로 하셔도 되고 클릭 해주면 중심선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SC로 선택된 거 취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대칭으로 넘겨줄 때 사용되는 거는 미러죠. 그래서 작성 패널에 미러 클릭하고요. 자, 미러 객체 선택 이렇게 활성화돼 있을 때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렇죠? 자, 선택했더니 자동적으로 미러 선으로 얘가 선택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자동적으로 선택됐지? 아까 분명히 ESC 눌러서 선택 해제했는데. 자, 미러 선이 자동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지금 그리고 있는 스케치에 중심선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저 수직선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수직선을 중심선으로 제가 여러 개의 선을 그려놨으면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러선으로 거의 중심선을 기준선으로 잡기 때문에 중심선이 하나가 그려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저 선이 대칭의 기준이겠구나 라고 이제 퓨전 360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X 버튼 눌러서 선택을 취소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맞으니까 다시 선택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면서 이제 양쪽으로 기어 이빨의 모양이 완벽하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부에 있는 이 끝원 같은 경우는 요 형상과 요 형상 사이에만 존재하고 바깥에는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잘라줘야겠죠. 수정 패널에 자르기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잘립니다. 하지만 잘리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기존에 이 끝원이 저기 검은색이었는데, 완전하게 정해서 검은색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자, 이거는 앞에서 간격 띄우기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퓨전 360의 간격 띄우기는 간격 띄우기로 인해서 생긴 형태를 수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격 띄우기 명령을 실행한 그 행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속 조건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치수를 다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스케치 치수 클릭해주고, 자, 여기 있는 자, 피치 1을 선택하고 요 위에 있는 이 끝원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빼면 간격이 나오죠. 클릭 해주고 4 엔터. 좀 요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얘 좀 ESC 눌러서 위치 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옮겨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빼보시면 도면처럼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입뿌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가 비어야겠죠. 요 이빨 사이가 비어야 되니까 자르기 해가지고 자, 여기 사이를 자르고, 자르면 두 번 잘라야죠. 가운데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잘라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 간격 띄우기로 생성된 형태를 수정을 했으니까 치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케치 치수 선택해서 자, 2번과 피치1 선택해서 사이 간격을 클릭, 자, 5mm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위치가 완벽하게 다시 재고정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세적으로 보면은 여기 두 점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둥글게 R1이라고 되어 있죠. R1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필렛으로 처리해야겠죠. 목깎기. 자, 목깎기 선택하고 자, 여기 있는 요 점 클릭하고 값을 1로.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반대쪽도 같이 선택하는데 점이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요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고는 엔터 쳐주면 변경이 됐죠. 자, 변경이 되면서 또 뭘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렸냐면 여기에 필렛이 들어가면서 원래 여기 있는 이 호가 이 점하고 딱 일치했는데 그 일치 조건이 이 선이 잘리면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 줘야 돼요. 일치 선택하고 여기 있는 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선택해주면 다시 검게 완전 정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이빨 모양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이빨 모양을 우리 개수가 이제 Z, 이수가 26개죠. 360도에 26개가 되도록 쭉 배열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을 해줄 때 사용되는 게 작성 패널에 있는 원형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직사각형 패턴이죠. 자,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 패턴해줄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객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목깎기 해준 부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 부분,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이 끝원, 그 다음에 여기 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목깎기 부분. 자,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얘가 배열될 원의 중심은 우리 원점이죠. 그래서 중심점 선택,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 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야, 여기가 중심이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되고 있는 형태가 보이죠. 미리 보기로 보일인데, 자, 수량이 지금 우리는 3개가 아닙니다. 3개가 아니고 26개죠. 26.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저렇게 배열이 된다. 라고 나오죠. 자, 세부적인 옵션을 좀 보면 각도 간격이 있는데 전체, 즉 360도 전체에 몇 개를 배열할 거다. 26개를 배열할 거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각도해서 내가 각도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360도가 아니라 180도에 지금 개수가 26개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본인 필요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전체니까 전체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360도 뺑 돌아서 전체 선택해주고 개수를 26개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빨이 가죠. 문제가 되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자, 여기는 우리가 자르기로 잘라줬지만 여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 자르기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수량이 좀 되다 보니까 26개나 되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잘라주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잘라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일일이 선택을 해서 전부 자, 잘라주시면 형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내부에 있는 슬롯들을 작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슬롯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좌측에 있는 걸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수평하게 되어 있는 중심선에서 좌측에 있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슬롯 구성을 보시면 직선,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 다음에 반원, 그 다음에 상부의 수평선, 그 다음에 또 반원. 직선과 이제 호가 계속 연속되는 상태니까 이게 직선 명령 한 번으로 다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작성 패널에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좌측으로 와서 자, 여기서 한 점을 찍고 쭉 뺄게요. 자, 여기 거리 20이죠. 그러면 20 입력하는데 이때 엔터를 치시면 선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연속해서 그리시려면 엔터를 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클릭 해주면 이렇게 다시 선을 연속해서 그릴 수 있죠. 이때 호를 그리고 싶으시면 자, 여기 오셔서 그쵸? 다시 마지막에 끝난 대로 와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띄지 마시고 쭉 움직이시면 이렇게 호가 나와요. 정확하게 반원의 형태를 호를 그리려면 자, 여기 반원이 되는 지점에 딱 오면은 딱 걸립니다. 걸리는 느낌이 딱 나요. 딱 걸려주는. 이 상태에서 이제 놔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딱 놔주면 정확하게 반원의 형태의 호가 그려지고 거기서 수평선. 자, 이거는 길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랑 맞춰줄 거니까 요 아래쪽으로 마우스 갖다 댔다가 위로 올라오시면 출원선, 점선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수평한 상태까지 점선이 있는 상태에서
수평한 상태까지 오시고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홀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싶다. 이어서. 그럼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띄었다가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기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그리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홀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클릭을 할 거예요. 수평선을 그리기 위해서 클릭을 할 건데 이때 클릭을 하고 마우스에 손을 떼지 마세요. 그냥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점을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이어서 호가 나옵니다. 자, 얘를 처음에 시작한 데다 땅 갖다 대고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명령으로 슬로우 형태를 완벽하게 다 그렸습니다. 자, ESC. 자, 이렇게 해서 명령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마저 부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 치수해서 위에 선 선택하고 아래 선 선택해서 두 선 사이의 간격이 클릭 10mm입니다. 하고 엔터 땅 치면 형태가 좀 틀어집니다. 이거 왜 틀어지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작성하면서 자동적으로 붙는 구석 조건의 구성을 보면 여기에 이제 요거 접선이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선하고 여기 있는 호하고 접합니다 라고 접선 구석 조건이 자동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호하고 요 위에 있는 직선이 접합니다 라고 해서 접선 조건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호가 접합니다 라고 해서 접선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찍은 점은 자동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접선 조건을 내가 수동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접선 클릭해주고 여기는 호,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선 선택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안 된 부분은 뭐예요? 요 점의 위치가 요 점하고 같이 수평선상에 놓여야겠죠. 그래서 수평 수직 선택하고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이 점이 수평하게 놓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건 이 원점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입력이 안 됐죠. 그래서 스케치 치수 선택하시고 이 점, 그 다음에 이 원 선택하고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서 클릭. 자, 여기 떨어진 거리가 15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롯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있는 게 작성 패널에 있는 슬롯입니다. 자, 총 5가지 형태를 제공을 해요. 자, 지금 저희가 작성한 거는 슬롯의 중심점, 그리고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심 대 중심 슬롯입니다. 자, 그럼 중심 대 중심 슬롯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창 선택으로 슬롯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 버튼으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패널에 와서 슬롯 와가지고 중심 대 중심 슬롯을 클릭, 실행하고요. 자, 여기서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거리 값이 20이죠? 20하고 엔터. 자, 여기 각도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시면 이렇게 전체 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10 엔터 해주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앞에 줬던 20이라는 거리는 사라지래요. 왜 사라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게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엔터를 쳐가지고 분명히 확정을 지어줬는데 사라지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사라진 치수는 다시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케치 치수 해서 자, 이 원 선택하고요. 이 원 선택해서 요 거리가 20입니다. 다시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15입니다. 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안 맞죠? 높이가 안 맞으니까 높이 주면은 자, 수평 수직해서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 원점이 수평한 상태에 놓입니다. 라고 해주면 완벽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제가 선으로 작성한 것과 슬롯으로 작성한 것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뭐 꼭 슬롯으로 작성해야 된다, 꼭 선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전반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뭘 사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해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우측에 있는 슬롯 같은 경우는 치수 구성이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중심 사이 거리가 나왔다면 여기는 요 끝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4분점 거리가 나오고 그 4분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슬롯의 전체 길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건 슬롯에 보면 전체 슬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롯의 전체 길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클릭해 준 다음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점 찍고 자, 수평하게 당겨서 전체 길이가 30이죠. 자, 30 입력하고,
자, 확정 짓기 위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치면 각도로 넘어가고, 이 상태에서 각도는 뭐 0도로 입력을 해도 입력 안 할 거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폭이 나오고요. 폭 치수 10 해서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각도를 확정 지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각도를 확정 지어주지 않으니까 처음에 준 30이라는 치수는 잃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치수를 주게 스케치 치수 해주고, 아까랑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요 참조선, 구성선으로 나와 있는 게 중심을 이었다면 얘는 전체 치수를 여기서 그렸기 때문에 끝점에 이어져 있어요. 전체 끝점에. 그래서 이제 치수를 줄 때 요 끝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30.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 끝점까지 거리 입력해서 여기 이제 10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아까는 이제 이 점을 이용해서 수평을 걸어줬는데, 이게 슬롯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구성선이 있다 보니까 구성선과 이 점을 일치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일치로, 수평 수직이 아니라 일치로 해서 선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해서 일치시켜가지고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슬롯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수직선 기준으로 해서 정중앙이 가운데 딱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 수직선 기준으로 그렇게 놓이는데, 슬롯의 중간에 있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할 때는 작성에서 슬롯에서 중심점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 전체 길이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한 점 찍고 쭉 빼는데 길이 값이 나오는데 이게 20이 아니라 20의 절반. 왜냐면 지금 처음에 찍은 점이 가운데 점이니까 절반이 10이 입력이 되겠죠. 10. 자,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 위로 쭉 드래그해서, 자, 그리고 요 높이 폭도 10. 자, 입력하고 엔터. 자,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일단 요 좌우 값은 잃어버렸네요. 네, 잃어버렸는데, 자, 스케치 치수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요점 이렇게 해서 20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요 위에 원점에서부터 아래로 28mm.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28mm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위치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원점하고 수직한 위치에 놓이면 되는 거죠. 정중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평 수직해서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슬롯의 정중앙, 중심점. 자, 클릭해주면 이제 요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슬롯을 작성할 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겠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휘어있는 형태의 슬롯이죠. 얘 같은 경우는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려고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바로 슬롯을 이용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접하는 원을 그려서 잘라가 정리해주는 식으로 그려주는 게 수동으로 그린다 그러면 되는데,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성해서 슬롯 3.5 슬롯을 이용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중심점 5 슬롯을 이용하시면 되고, 두 가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3.5 슬롯하고 중심점 5 슬롯은 그냥 호에 있는 형태에서 3.5를 이용하느냐 중심점 호를 이용하느냐 두 개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호를 생성을 할 거냐, 중심점 호를 이용해서 호를 생성할 거냐. 자, 두 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 따로따로 해볼게요. 자, 슬롯에서 3.5 슬롯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우측에 있는 걸 작성을 할게요. 자, 여기 한 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점 잡고요. 그러면 이게 호의 양끝점을 잡는 거거든요. 양끝점 잡고 우리 호 그릴 때 이제 세 번째 점이 가운데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휠 거다. 잡아주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호가 그려졌죠. 호가 그려졌는데 명령이 안 끝나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 호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폭은 10mm니까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졌는데 아직 조건이 안 맞는 거는 이 호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일치해서 이 호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 중심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호의 반지름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요 반지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면에 보면은 자, 반지름이 30이네요. 그러면 스케치 치수 클릭해서 자, 요 호 선택하고 이제 여기서 클릭해주고 이제 30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나와 있죠. 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점들을 이용해서 선이 없어도 수평선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대각선도 없는데 점들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단 점들을 이용해서 할 때는 선택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2점, 2점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은 이제 2점이죠. 이 각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이 반드시 두 번째 선택이 돼야 됩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가 되든 얘가 첫 번째가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수평선에 있는 수평 지점에 있는 이 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으로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요 호의 중심점 선택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요 각도가 나오고요. 클릭해서 이제 여기 3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또 30도가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 첫 번째가 요게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요 중심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가 되고 자, 클릭해서 이제 여기 3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작성이 완료되겠죠. 자, 반대쪽은 작성 자, 슬롯 중심점 호 슬롯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호 슬롯 하고요. 중심점 호 슬롯 같은 경우는 중심점을 이용하는 호기 때문에 중심을 먼저 찍어줘야 돼요. 호의 중심이 여기죠. 원점이죠. 자, 원점을 클릭하고 적절히 대각으로 와서 클릭. 자, 요거 반지름 값을 지금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이때 반지름이 30이니까 30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움직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사이 각도가 30이니까 이때도 각도 입력하겠다 그러면 30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하면 이제 호는 작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전체 폭이 나오죠. 자, 전체 폭은 10이니까 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값들을 다 입력했지만 값들이 치수 구속 조건으로 부여되진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값들을 칸이 나와서 다 입력을 했는데, 부여되진 않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스케치 치수 해가지고, 일단은 요 선과 요 선 사이가 떨어진 폭은 10이죠. 두 선 선택해서 10을 할 거고요.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은 내가 클릭해가지고 반지름 값을 입력해도 되지만, 여기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럴 때는 동일 구속 조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동일해가지고, 여기 있는 호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호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가 검은색으로 바뀌고, 얘도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즉, 반지름이 여기 30하고 동일하게 됐다. 그래서 이 반지름 값을 바꾸면 이제 얘도 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반지름하고 이쪽에서 계속 연동해서 변경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속 조건의 동일 조건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자, 스케치 치수해서 자, 요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점 두 번째 중요한 건 원점이 항상 두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점 선택해서 자, 여기 3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점에서 이렇게 30 입력해도 되는데 반대쪽의 형태랑 완전히 대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도를 입력하지 않고 또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기는 해요. 자, 요 각도 치수 기입한 거는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얘 위치는 좀 제가 좀 옮겨줄게요. 각도 위치는 좀 적절히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임의로 옮겨주고 반대쪽에 대칭인 형상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반지름은 일치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요 각도가 동일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은 수평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수평선상에. 그래서 수평 수직해가지고 요 점 선택하고 요 점 선택해서 수평으로 자, 이렇게 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도 마찬가지예요. 요 점 선택하고 요 점 선택해서 수평으로 놔주셔도 되고 각도 값을 입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조건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구속 조건을 통해서 형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스케치 작성이 다 완료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체크해서 눌러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야겠죠. 자, 컨트롤 S 그리고 퓨전 선입견 기초 강좌. 자, 여기서 11차시죠. 그래서 새 폴더 해가지고 11차시.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11차시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11차시가 표시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스케치 예제 5번. 자, 하고 저장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겠죠.
자, 개인 취미형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파일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땡땡땡 눌러서 폴더 지정하시고, 여기다가, 스케치, 예제, 다시 5.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해준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PC에 저장이 되겠죠. 자, 스케치 예제 5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치 연습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스케치 연습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각 명령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겪어보지 못한 이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만큼 기본적인 명령어들의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한 과정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명령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다라는 거를 제대로 생각을 해 나가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